한국을 후진국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미국인 부모님이 완전히 뒤바뀌어 아예 한국에 정착하게 된 간호사가 있습니다. 한국 의사와의 결혼을 반대해 10년간 갈등을 빚었던 시애틀 출신 제니와 그녀 부모님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국은 후진국이잖아.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10년간 딸의 선택을 끝까지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건강 악화 소식에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부모님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제니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여겼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니 가족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 스미스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현재 한국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40년 넘게 일하시는 성실한 분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셨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시애틀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데 주말이면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인 2015년 봄, 병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과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며 의료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들어봤지만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있던 차에 이런 기회가 온 거죠. 한국에 가겠다고. 부모님은 처음엔 정말 놀라셨어요. 그런데 거기 의료 시스템이 우리만큼 발달했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어머니도 영어가 통할까? 음식은 맞을까? 거기 후진국 아니야? 하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제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선발됐습니다. 2015년 9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야.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미국 공항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어요.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빵빵하게 터지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처음 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지하철이야?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한 대중교통은 처음 봤어요. 시애틀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 줄로 서고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병원에 첫 출근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강남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는데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전문성이었어요. 특히 응급실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오면 보통 서너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환자가 오자마자 바로 분류해서 치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도 금세 나오고 MRI나 CT 같은 검사도 당일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팀장님은 박수 간호사님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과 많이 다르죠? 하고 물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환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제일 놀란 건 환자들과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가 좀 딱딱한 편인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환자분들이 간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회복된 후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그분을 담당한 의사가 바로 김준호 씨였어요. 35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밤새 수술을 해도 지친 기색 하나 안 보이고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을까요? 하고 우는 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니 씨, 미국 응급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준호 씨가 수술 후 커피를 마시며 물어보셨어요. 그 진지한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여기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호 씨가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좋아해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의료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요? 준호 씨가 어느 날 물어보셨어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제가 대답하자 준호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집 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외우고 한국어 간단한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병원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함께 회식도 하고 주말에는 경복궁이나 남산타워 같은 관광지도 다녔습니다. 특히 찜질방 체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고? 24시간 언제든 갈 수 있고 목욕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다니요.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간 찜질방에서 맥반석 사우나에 들어가는데 몸속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빨리 흘러갔어요. 6개월 연수 기간이 다 되어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아쉽네요. 벌써 떠나야 하다니. 준호 씨도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기울어가고 있었죠. 마지막 주에 준호 씨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니 씨,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낼 생각은 없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하지만 미국에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제니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든 미국에서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잠깐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애틀의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서울의 그 효율적인 응급실이 생각났고 준호 씨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매일 준호 씨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 씨는 밤이었지만 서로 시간을 맞춰가며 대화를 나눴죠. 오늘 병원에서 어땠어요? 환자분들은 괜찮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준호 씨고 제가 진짜 행복했던 곳은 한국이라는 걸 말이에요. 결국 3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준호 씨와 함께 살기로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야? 네. 의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고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니, 설마 그 사람 때문에 한국에 또 가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한국은 후진국이잖아.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미국에서 간호사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아빠,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에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반대 의견만 쏟아내셨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외동딸이 멀리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셨을까요? 그런데 준호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제니 씨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보는 게 어때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실까요? 한번 말씀드려봐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한번 오셔서 직접 보세요. 제가 왜 그곳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에 여행을 가라고? 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일주일만요. 준호 씨가 모든 걸 안내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병원도 보여드리고 한국 생활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어머니가 망설이시더라고요. 글쎄, 영어가 통할까? 엄마, 요즘 한국 사람들 영어 정말 잘해요. 그리고 준호 씨가 계속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부모님이 한국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국으로 와서 준호 씨가 일하는 병원에 정식 간호사로 취업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인 2016년 8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할 때 정말 떨렸습니다. 준호 씨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와서 부모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제니 씨 부모님 김준호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 씨의 유창한 영어에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공항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깨끗하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첫날 강남에 있는 호텔에 부모님을 모셨는데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나, 이게 서울이야? 완전히 뉴욕 같은데. 어머니가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준호 씨가 직접 병원을 안내해드렸는데 특히 응급실 시스템을 보시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환자가 와서 이렇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빠르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준호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제가 동료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도 보여드렸어요. 박수 간호사님이 부모님께 제니는 우리 병원의 보물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부모님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찜질방에 모시고 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시던 부모님이 막상 들어가 보시고는 완전히 반하셨어요. 어머, 이런 곳이 있다니. 어머니가 한증막에서 나오시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는데 정말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마사지를 받으시고는 아, 이거 정말 좋네 하시면서 완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갔어요. 처음에는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어? 하시던 부모님이 한 점 드시고는 어머, 이게 이렇게 맛있어 하시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매울 것 같은데 하시던 어머니가 한 숟갈 떠서 드시고는 맵긴 한데 맛있네? 하시면서 결국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준호 씨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실까봐 중간중간 휴식도 충분히 취하게 해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죠. 제니 씨 아버님, 어머님, 한국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준호 씨가 제니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게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이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셨어요.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던 어머니가 한복을 입어보시고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니야, 사진 좀 찍어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궁궐 앞에서 포즈를 취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아버지가 준호 씨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니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준호 씨 같은 좋은 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수했던 병원에서 정식 간호사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었기에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그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까지 와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제니야, 정말 예쁘다. 그리고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더 기뻐. 어머니가 제 웨딩드레스를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에는 부모님이 매년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더 자주 오시더라고요. 여긴 진짜 살기 좋네.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버지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특히 찜질방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시면 매번 찜질방에 가서 하루 종일 계시곤 했죠. 이런 게 진짜 힐링이지 하시면서 완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까지 배우셔서 미국에 가서도 직접 담가 드셨어요. 제니야, 엄마가 한국 음식 배워서 아빠한테 해줬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해.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자랑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서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갔고 부모님도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시게 됐어요. 한국이 우리 두 번째 고향 같아. 아버지가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제니야, 아빠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준호 씨도 빨리 가봐야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애틀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뵀는데 아버지가 많이 여의어 계시더라고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안아드리니까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시더라고요.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얼굴색이 안 좋으신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미국 의료 시스템을 다시 경험하면서부터였어요. 10년 만에 다시 경험하는 미국 병원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8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버지가 심장이 아프시다고요. 제가 간절히 말해도 순서대로 기다려주세요라는 차갑고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바로 심전도 검사라도 해봤을 텐데요. 심장 정밀 검사 예약은 더 가관이었어요. 6주 후에 가능해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무표정하게 말하더라고요. 6주요? 아버지 상태가 급한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죄송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더 빨리 받으려면 응급실로 가세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MRI 촬영은 8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스케줄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담당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가능한 검사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니.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이라면 당일 검사, 당일 진료 가능했는데 제가 중얼거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여기가 우리나라잖아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진료비만 $1,800가 나왔어요. 이게 기본 진료비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검사비는 별도예요.
그리고 전문의 상담료도 따로 청구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밀 검사까지 받으면 15,000달러가 넘을 것 같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100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제니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 건강이 우선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상생활의 변화였어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시애틀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밤에 외출하는 게 정말 무서워졌어요. 예전에는 안전했던 다운타운도 이제는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더라고요. 조심해. 요즘 강도 사건도 자주 일어나. 특히 아시아인들 노린 범죄가 늘었어. 이웃이 말해주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도 요즘은 저녁에 혼자 나다니기가 무서워. 마트 가는 것도 낮에만 가야 해. 그것도 차로만 다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지하철이 30분씩 연착되는 건 기본이고 역 주변도 정말 위험해져 있었어요. 한국의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하철을 탔는데 취객이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있고 경찰도 없고 한국 지하철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났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시에 오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됐지? 한국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외식 비용도 정말 놀라웠어요. 간단한 샐러드 하나가 28달러, 커피 한 잔이 8달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비싸졌지? 한국에서는 5,000원이면 맛있는 김밥도 먹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물가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제가 중얼거리니까 어머니가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비싸졌어. 식료품비만 해도 2배는 올랐어. 기름값,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졌어 라고 답하셨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토마토 한 팩이 12달러, 양파 한 봉지가 9달러, 달걀 한 판이 6달러 이런 가격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간단한 장보기인데도 200달러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20만 원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심지어 주차비도 엄청났어요. 병원 주차비가 시간당 15달러더라고요. 주차비만 해도. 또 한국에서 하루씩 비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부모님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제니야, 검사 언제 받는다고 했지? 아버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셨어요. 불안하신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더 불안해.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검사받고 결과도 금방 나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밤마다 부모님이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드려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니야, 한국에서 찜질방 다니던 게 그리워. 그때는 몸도 마음도 편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곳도 없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한국 음식이 그립네. 여기 한국 음식점은 너무 비싸고 맛도 별로야. 김치찌개 한 그릇이 20달러씩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병원도 빨리 갈 수 있었잖아. 여기서는 언제 검사 받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니까 더 답답해.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한국 지하철도 그립고 깨끗하고 정확하고 안전했는데 여기는 나갈 때마다 무서워.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가야겠다고요. 엄마, 아빠,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네. 한국은 의료비도 저렴하고 검사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의사니까 좋은 병원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에요. 외국인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찜질방도 매일 가실 수 있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긴 해. 그리고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한국이 훨씬 안전해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도 정확하고 깨끗해요. 생활비도 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결국 부모님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사실 미국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국에 가서 빨리 치료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만 더 받을 것 같아. 준호 씨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어요. 좋은 병원도 이미 알아봤고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2024년 3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목적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 기대도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어머, 공항이 더 좋아졌네. 어머니가 감탄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와 더 넓어진 면세구역을 보시면서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길도 더 넓어지고 건물들도 더 멋있어졌네. 하시면서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는데 부모님을 보시자마자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준호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준호 씨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씨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게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장 좋은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미리 연락드려놨습니다. 내일 바로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일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응급 상황에서는 당일 진료도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씨의 따뜻한 말씀에 부모님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첫날 저희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더 놀라셨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전에 본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제니야, 너희 집이 이렇게 좋았어. 어머니가 넓은 거실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미국에서 이런 뷰의 집은 얼마나 비싼데. 아버지도 정말 놀라셨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준호 씨가 소개해 주신 심장내과 전문의 김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죠. 미국에서 오셨군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김 교수님이 자세히 문진을 해주시더라고요. 검사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를 모두 2시간 안에 끝냈거든요.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김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부모님이 안심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했던 검사를 하루 만에 다 받을 수 있다니.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검사비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이런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증상 같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로 충분히 좋아질 거예요. 김 교수님이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확인하듯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수술 필요 없어요.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한방 치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모님이 정말 안도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녁에는 부모님이 그리워하시던 김치찌개를 끓여드렸어요. 한 숟갈 드시자마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 이 맛이야. 정말 그리웠어. 아버지도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네. 이게 진짜 한국 맛이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니야,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진다. 셋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경험하게 해드렸어요.
먼저 부모님이 가장 그리워하시던 찜질방에 모시고 갔죠.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니가 입구에서부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한증막에 들어가시자마자 아, 이거야. 이 느낌 하시면서 정말 편안해 하셨어요. 아버지도 몸속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야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오신 후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제가 말하니까 어머니가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미국에는 정말 이런 곳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준호 씨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부모님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한방병원을 소개해 주셨죠.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받으셨는데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이런 치료법도 있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양방과 한방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좋네요.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잠도 잘 주무시고 식욕도 돌아오셨죠. 제니야, 여기 있으니까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다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준호 씨가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시던 부모님이 막상 가보시고는 완전히 반하셨어요. 간단한 영어 회화 정도니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통역 선생님도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나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간단한 인사말이나 일상 표현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어.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복지관에서는 부모님을 정말 환영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통역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관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hello, thank you, how are you 같은 간단한 회화를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통역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즐거운 수업이 되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혔어요. 아침에는 동네를 산책하시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저녁에는 찜질방에 가시는 루틴이 생겼죠. 이런 생활이 진짜 건강한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경로 우대 혜택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부모님이 정말 감탄하셨어요. 이런 혜택이 있다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미국에서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는 나이 들면 무료로 다닐 수 있다니. 병원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 검진과 치료비가 정말 저렴했거든요. 이 가격으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아버지가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3달째가 되면서 부모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과 정말 친해지신 거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영어를 조금 하시는 어르신들과 친해지셔서 함께 등산도 가시고 시장도 보러 다니시고 심지어 노래방에도 가시더라고요. 김할아버지가 젊을 때 미국에서 유학했었다고 하면서 미국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해서 같이 커피 마셨어.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이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내일 가기로 했어요 라고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6달이 지날 무렵 준호 씨가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부모님, 아예 한국에서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주권 신청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그 생각을 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 그 비싼 의료비, 위험한 거리, 불편한 교통. 생각만 해도 답답해.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결국 부모님이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시고 5년 후에는 영주권도 신청해보기로 하셨죠. 미국 집도 정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네.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고 복지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영어 선생님이 되셨죠. 어제 찜질방에서 나오시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긴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 맞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눈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조용히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여긴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매일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준호 씨는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계세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 한국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